이번 시간에는 교재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산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이산 신호 처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시스템들은 이제 이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산 시스템을 우리가 디스크리트 시스템이라 하고, 또는 이것도 이제 역시 시간 개념을 같이 사실은 포함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산 시간 시스템 또는 이산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시퀀서 xn에 취해지는 일련의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변환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술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이산 시스템이라는 것은 입력 신호도 입력 신호가 이산이고 이산 신호고, 출력 신호도 이산 신호가 나올 때, 이럴 때 우리가 이산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 그래서 입력을 우리가 xn을 입력 인풋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시스템에 대한 어떤 자극이다, 그래서 excitation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출력을 우리가 output 또는 이제 응답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인풋에 대해서는 output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입력 자극, excitation에 대해서는 response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함수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둘과의 관계는 xn에 대해서 어떤 변환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해 이 시스템을 거치게 되면은, 이산 시스템을 거치게 되면은 이산 출력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떤 이산 입력에 대해서 입력을 이산 시스템에 가하게 되면은 이산 출력이 나온다, 이렇게 관계를 우리가 정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산 시스템이라는 것은 입력과 출력이 모두 이산 시퀀스인 연산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산 신호 처리에서는 이것을 이산 시스템이 입력 신호 xn을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프로세싱한다. 그래서 처리해서 출력 신호를 yn을 생성한다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t 요거 이제 하나의 이제 처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산 시스템은 이 신호 처리의 결과가 선형적으로 처리하느냐 아니면 비선형적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형 이산 시스템 또 비선형 이산 시스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리니어 디스크리트 시스템이 되겠고, 비선형적으로 처리할 때는 non-linear 되겠죠. non-linear discrete system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교재에서는 이제 선형에 대해서만 우리가 배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형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리니어 시스템인데, 이 선형 시스템은 이 중첩의 원리를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입력이 이제 계속해서 연속으로 들어올 때, 여러 개의 입력이 예를 들어서 뭐 합성되어져서 들어올 때에, 연속으로 들어올 때 그 결과들이 어떤 중첩의 형태로 하나의 신호에 대해서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또 다른 신호에 대한 결과가 나타난다면은 이런 것들이 다 중첩에 의해서, 슈퍼포지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입력도 이것들을 모으면은 슈퍼포지션이 될 것이고, 출력도 모으면은 슈퍼포지션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만족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첩의 원리를 만족하려고 그러면은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첩 원리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입력 x1과 x2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x1이 어떤 뭐 a1이라는 크기로 증폭이 되고, x2는 a2라는 크기로 증폭이 해서 두 개를 더한 이러한 결과를, 이러한 신호, 이 신호를 입력하게 되면은 각각의 신호를 입력한 그 결과에 대해서 A, B의 한 결과와, 그 다음에 또 x2라는 신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a2배를 한 것을 더한 것과 같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오는 우리가 중첩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식에는 두 가지의 성질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성질이냐면은 균질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모지니어티에서 균질성이라는 게 이제 존재하기는 이 식 속에. 그러면 균질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임의의 스칼라량 A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하면 균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입력에 대해서
어떤 출력을 낼 때 t에 우리가 a에 n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입력 이산 시스템에서 입력이 들어올 때 그 출력을 우리가 t 변환한 것이 결국은 출력 yn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앞에서 했었는데요. 입력에 대해서 만약에 a배를 해가지고 입력을 a배해서 예를 들어서 입력이 1이었는데 출력이 만약에 3이었다고 하면은 만약에 입력을 2배를 해가지고 2를 입력 2배죠. a가 2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출력이 6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6이 나오게 되면은 균질성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1이 들어갔을 때의 출력, 1에 대한 출력에 대해서 입력이 2배이면은 출력 도액이 2배인 6이 나오게 되면 균질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출력 3에 대해서 2배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xn에 대한 출력이 우리가 이건 이제yn이죠. yn이라고 하면 xn을 정폭시켜서 입력을 시키더라도 출력은 그 원래 출력에 대해서 정폭된 만큼 출력이 나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입력을 a배하면 출력도 입력을 a배해서 시스템에 입력하면 그 출력도 a배해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는 균질하다 이런 특성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력이 배가 되어져서 들어가면 출력도 배가 되어서 나온다는 거.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질을 균질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요것만 가지고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또 요것만 따로 하면 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특성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이 식 속에 균질성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은 이제 가산성이 되겠는데, additivity가 되겠는데요. 가산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x1을 입력시켰을 때는 tx1이 나오고 x2를 입력했을 때는 tx2의 출력이 나오겠죠. 근데 입력에 x1과 x2를 합쳐서 넣으면은 각각의 출력을 합한 결과와 같다. 출력은 그러니까 각각의 출력이 x1 이렇다고 하면은 이 두 입력 신호를 합쳐서 즉 가산해 가지고 더해서 입력을 넣게 되면은 각각의 출력을 더한 것과 같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가산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산성과 지금 현재 설명하고 있는 이 가산성과 또 균질성이 이 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보면 x1일 때 출력이 tx1이라면은 정폭을 a1 시켜서 입력을 넣게 되면은 출력에 대해서 정폭된 출력이 나온다는 거. 이게 이제 균질성이었잖아요. 그럼 각각이 이렇게 되면 입력을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신호를 더해서 입력을 넣게 되면 각각의 출력에 대해서 더한 결과가 동일하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 이게 이제 가산성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균질성과 두 번째의 이 가산성, 이 두 개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러한 수식에 형성되는 것이 중첩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첩의 원리를 만족하게 되면은 선형 시스템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리니어 시스템이다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하나 간단하게 예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x고 y입니다. 그러면은 x가 예를 들어서 1을 넣었을 때 출력이 2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2를 넣게 되면 출력이 뭐가 나와야 되죠? 4가 나와야 되겠죠? 이게 다시 말하면은 이제 균질성이죠. 그죠? 균질성. 이렇게 직선 이런 결과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또 1을 넣었을 때 이제 1이 나오고 2를 넣으면 2가 되는 다시 말하면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제 x1이고 이게 x2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1을 넣었을 때 3이 나오고 3이 나온다면은 2를 넣었을 때 6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 두 식을 더하면 되죠. 그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y equal 이거는 2x고 이거는 y equal x잖아요. 그죠? 그럼 이 두 식을 합치면은 y equal 3x가 되죠. 그럼 1을 넣으면 3이 나오고
1을 넣으면 6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적인 특성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이죠.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들이니까 이게 결국은 선형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선형에서는 이런 중첩의 원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선형 시스템이 된다. 선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입력이 xn인데 출력이yn이 나온다. 그럼 입력을 우리가 앞에서 슈퍼포지션 원리를 이제 가산성과 그 다음에 균질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xk는 델타의 n-k, 요거는 이제 델타 신호는 항상 크기가 1이니까 요 위치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 델타 신호가 있느냐, 유닛 임펄스 신호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입력들을 다 더한 것이 결국은 출력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합치는 것은.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이제 응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것은 xk에 대해서 이것이 t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식에서 이 앞에 t가 또 빠졌네요. 이렇게 이 식에 대해서 변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xk에 대해서 이 t가 변환이 이 위치 변환들만 이루어지면 되죠. 이 크기들은 그대로 합쳐질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 어느 위치에 신호가 있느냐 하는 요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변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이럴 때는 지금 현재는 이제 선형성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시간에 대해서 불변하는 특성을 현재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와 같은 응답을 h의 n, k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응답이니까요. 그래서 각각의 임펄스들의 다시 말해 요 각각의 임펄스들의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요 자체를 이렇게 h의 n, k 요 이제 입력 요 이제 이동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현재까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는 요걸 봐도 우리가 현재 상태는 c 변이다. 그러니까 타임 시간에 따라서 이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현재까지는. 그래서 타임 베리어블 한 상태가 된다 해서 이 식을 위의 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여기에 이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 델타에 그죠? 델타에 n-k 이런 식으로 이제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hm-k 이렇게 nk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선형성에다가 이런 시불변 특성을 우리가 넣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불변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시간 n에서 즉 n 이퀄 지금 0일 때입니다. n 이퀄 0일 때 출력이 yn이라고 하면은 n을 예를 들어서 k일 때도 출력을 넣었을 때 출력이 동일한 크기죠. 동일한 크기면서 위치만 바뀌는 것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딜레이 시켜서 어떤 n 이퀄 0인 시간에 입력을 넣었더니 출력이 yn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n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보면 지연시켰다는 것은 요 시간대만큼 이제 지났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요 시간 지난 뒤에 어떤 입력을 이제 입력한다고 똑같은 동일한 xn을 k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입력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출력도 크기는 똑같으면서 시간대만 바뀌어서 요 시간대는 요 시간대 n 이퀄 0에 넣으면 n 이퀄 0에서 반응하고 n 이퀄 k에서 넣으면 n 이퀄 k에서 반응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이렇게 변한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시간이 어떤 입력을 넣어서 출력이 나오는데 동일한 입력을 또 어떤 특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넣더라도 그 시스템이 결과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떤 이산 시스템이 시불변이 되려고 그러면은 동일한 입력을 이 시간에 넣으나 좀 어느 시간에 지난 뒤에 넣으나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시불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불변 시스템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제 시불변을 우리가 h에 이걸 우리가 n-k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hnk보다는
요렇게 이제 요 딜레이 타임이 주어지면서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이거는 시불변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이 뭐였는가 하니까 선형을 우리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시불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형도 만족하고 시불변도 만족하는 그런 선형 시불변 시스템이 있겠죠. 그래서 리니어하면서도 타임 인베리언트한 시스템, 이걸 우리가 LTI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이제 첫자를 해서 LTI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산 신호 처리에서 이제 어떤 취급하는 시스템은 모두 다 이 LTI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모든 처리는 LTI 시스템입니다. 우리 컴퓨터 시스템 자체가 LTI 시스템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LTI 시스템을 이제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신호 처리에서 쓰이는 모든 시스템, 다시 말해 현재 우리가 이 신호 처리는 컴퓨터상에 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컴퓨터는 LTI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또 LTI 시스템 상에서 모든 이제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하는 이산 처리는 모두 이 LTI 시스템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LTI 시스템은 두 가지의 특성을 또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가역성과 안정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어떤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시스템 처리를 했는데 이게 또 역변환을 했다면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런 특성도 또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가역성과 그 다음에 안정성, 안정의 시간대마다 변하면 안 되니까 정말 불안정하게 값이 조금씩 다른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안정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역성이라는 것은 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여기서 입력 액션이 들어갔습니다. 이산 시스템에 그럼 출력 YN이 나왔어요. 근데 이 YN을 K만큼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Y의 N-K 출력이 나오겠죠. 그죠? 왜냐면 이게 이제 C불변이라 하니까. 그래서 C불변 시켰어요. 그래서 YN의 출력을 다시 어떤 시간이 지난 뒤에도 동일한 출력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결과, 입력을 넣었을 때 출력이 나왔는데 이 출력이 어느 시간 지난 뒤에도 동일한 출력이 동일해야 되고 단지 시간만 지금 그 위치만 변한 상태가 되겠죠. 이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액션을 넣는데 이 액션을 K만큼 입력 자체를 아예 늦게 넣는 겁니다. 요때 요 출력을 이제 출력이 어느 시간 이제 이동된 뒤에 어느 시간 지난 뒤에 나온다고 했을 때 이 시간만큼 이 액션에서 입력 자체를 어느 정도 지난 뒤에 입력을 넣더라도 요거는 단지 출력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입력 자체를 어느 시간 요 시간만큼 이동시킨 뒤에 지난 뒤에 넣더라도 동일한 출력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가역적이다 이렇게 리버시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가역성이라는 것은 이제 이동에 대해서 가역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력을 이동시킨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연장시킨 뒤에 딜레이 시킨 뒤에 출력이나 동일한 출력이 나와야 하고 입력 자체를 연장시킨 뒤에 이동시킨 뒤에 어느 시간 지난 뒤에 넣더라도 출력이 그때의 동일한 출력과 출력을 이동시킨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때 그때 우리는 가역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LTI 시스템이라고 LTI 시스템이 가역성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TI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시변 함수가 이제 시불변이 되는 것이죠. 이를 시간적으로 지금 출력이 불변하잖아요, 그죠? 출력을 시간적으로 연장시킨 것이나 입력을 연장시킨 뒤에 출력을 구한 것이나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불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 H 이때는 우리가 앞에서는 H의 시 불변 특성이 없을 때는 시변일 때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이제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LTI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입력이 이제 주어질 때, 이런 입력이 주어질 때 출력은 이 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는 모든 이산 시스템은
LTI 시스템이고 입력 xn이 들어가게 되면 출력yn이 나오는데 이 yn의 결과는 시그마에서 x에 대해서 h의 n-k 이렇게 실력을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냐면 x의 각각의 신호에 대해서 이 응답이 있잖아. 이게 응답이거든요. 시불변 특성의 선형적이면서도 시불변 특성인 그런 응답을 다 슈퍼포지션한 그런 시그마였죠. 그래서 중첩한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yn은 시그마 xn의 h의 n-k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이런 연산을 우리가 컨볼루션 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선형 컨볼루션이 되겠습니다. 선형적으로 컨볼루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게 이제 LTI 시스템입니다. LTI 시스템인데 이 LTI 시스템은 임펄스에 대한 응답의 중첩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임펄스 응답이라 하고 이 LTI 시스템을 임펄스 응답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LTI 시스템은 임펄스 응답을 내는 거죠. 입력이 들어오면은 이 입력의 각각의 그 신호들에 대한 입력을 중첩한다고 해서 그래서 임펄스 응답들을 중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신호에 대한 임펄스 응답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 신호의 크기에 따라서 이 응답들이 연속적으로 응답하겠죠. 그 연속적인 응답을 이런 식으로 슈퍼포지션 해가지고 컨볼루션으로 중첩시키면은 출력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LTI 시스템을 HN으로 이렇게 표현을 앞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LTI 시스템은 안정성을 가져야 됩니다. 안정성. 그래서 선형 시스템 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안정성을 고려해야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유해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거나 시스템이 동작하는 중에 연소 또는 포화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이제 어떤 이 안정성이 안정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정성을 원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러면 안정화는 어떤 걸 안정하다 하느냐? 어떤 유한의 입력이 들어갔을 때 유한의 출력이 나오게 되면은 이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바운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어떤 유한한 어떤 길이의 입력을 넣게 되면 유한한 길이의 출력이 나오면은 이게 안정하다고 얘기하는 거, 바운디드 아웃풋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유한한 입력이 들어갔는데 뭐 이게 끊임없이 변하는 그런 신호가 출력이 나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 아주 좀 불안하게 변동되는 그런 것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는 불안하다는 거죠. 안정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BIBO 안정하다, BIBO 스테이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은 안정성을 갖추는데 이 안정성은 우리가 BIBO 안정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그러니까 유한한 어떤 입력을 넣게 되면은 유한한 출력이 나오는데 그 출력들이 이런 어떤 형태로 출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BIBO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BIBO 안정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유한한 입력이 들어갔을 때 무한대보다 작은 출력이죠. 어떤 수렴하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이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BIBO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절대적으로 합선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죠? 절대적으로 합산 가능하다 얘기는 절대적인 합산 가능한 것은 어떤 결과가 어떤 이제 유한한 값이 나온다는 거죠. 아니면 무한대로 값이 계속 나온다면 절대적으로 합산 가능하지 않겠죠. 그래서 유한한 어떤 값을 가지게 되면 절대적으로 합산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absolutely summable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H안이라는 응답을 응답할 것을 다 했는데 이것이 무한한 값보다 더 적다면은 딱 절대로 합산 가능하다. 어떤 유한한 값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BIB와 안정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LTI 이제 시스템, 우리가 이제 이산 시스템은 모든 이산 시스템은 LTI 시스템이다. 선형이면서 시 불변인 그런 시스템이다. Linear Time Invariant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LTI 시스템은 시스템의 이제 출력을 구할 때 입력 엑소행과 그 다음에 임펄스 응답 사이에 컨볼루션으로 연산을 한다. 그래서 연산 방법을 우리가 컨볼루션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 식은 우리가 앞에서 입력과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이 이산 시스템이 LTI 시스템이 주어졌습니다. 그 LTI 시스템의 응답을 우리가 임펄스 응답을 HN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력이 들어갔을 때 출력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이 출력은 입력과 이 임펄스 응답의 컨볼루션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입력과 응답의 이제 출력으로 식은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식이 이제 가장 중요한 식이 되겠습니다. 이산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식은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컨볼루션 연산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이제 이 컨볼루션 연산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네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각각에 대해서 한번 이 컨볼루션 시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이제 예제를 각각 이렇게 예제 3, 5, 6, 3, 6, 3, 7, 3, 8 네 가지 예제를 주면서 각각 예제에 대해서 첫 번째 방식은 이 입력 엑센의 각각의 입력에 대해서 임펄스 응답의 중첩 합을 구하는 방식. 그러니까 슈퍼포지션 하는 거. 입력을 엑센에 입력이 있으면은 이 입력을 이루는 그 시퀀스 각각의 그 입력에 대해서 각 입력의 임펄스 응답들을 중첩을 하는 형식으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K의 값을 바꾸어 가면서 XK와 HN-K의 곱의 합으로 구하는 아까 수식이 있었죠. 그 수식에 따라서 구하는 방법. 다 같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행하는 그 과정이 조금씩 다를 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HK를 반전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HK를 이제 반전했으니까 H의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K를 N에 따라 이번에는 이제 N이 이제 그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에 따라서 이 HK를 이동시키면서 그래피컬하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요 수식인데 이 수식을 그래프적으로 이제 구현을 해보는 겁니다. 요거는 수식으로 표현하고 요거는 그래프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컨볼루션 함수도 표현할 수 있죠. 그래 컨볼루션 식으로 해서 또 함을 구해보고 요런 네 가지 형태로 한번 구해보는 것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액션의 각각의 입력에 대한 임펄스 응답의 중첩 합으로 한번 우리가 구해보겠습니다. 예제 33에 5에 보니까 입력 XN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0점이고 1, 0.5 이렇게 세 개의 입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임펄스 응답은 이런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말하자면은 델타 N이라고 하는 이 임펄스가 들어왔을 때 이런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XN을 첫 번째는 뭐냐면 각각 분리해 가지고 요 1에 대한 응답, 또 1에 대한 응답, 또 0.5에 대한 응답, 이 세 개의 응답을 더하는 형식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걸 다시 또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게 1, 1, 0.5죠. 1, 1, 0.5 이렇게 크기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0점이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임펄스 응답은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1, 0.5, 그 다음에 0.2 요런 임펄스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입력 자체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니? 이제 n이 마이너스 1 지점이 있어 크기가 1인 요런 임펄스, 그죠? 마이너스 1 때 크기가 1인 그런 임펄스고, 그 다음에 n이 0인 지점에 크기가 1인 그런 임펄스죠. 크기가 1인 임펄스. 그 다음에 n이 1 지점에 크기가 0.5인 임펄스, 그죠? 1 지점에 크기가 0.5인 이런 임펄스 3개가 모여 있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n이 -1일 때, n이 -1일 때 크기가 1인 이런 임플스가 입력됐죠. 그러면 이거는 1, 0.5, 0.25, -1부터 시작하는 이런 응답이 일어나겠죠. 그죠? 이런 응답이 이제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n이 0인 지점에서 또 0이 이런 입력이 들어갔다고 하면 1인 입력이 들어가면은 n이 0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응답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 n이 1일 때 크기가 0.5인 이런 임펄스가 들어갔습니다. 이때는 n이 1부터 크기가 반으로 줄은 이런 임펄스 이런 출력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입력은 이 세 개를 다 합친 것이 이렇게 입력이 될 것이고, 출력은 어떻습니까? 또 이 각각의 임펄스 응답을 다 더한 거, 그죠? 다 더한 거 이렇게 되겠죠. 이게 출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일 때는 1, 그다음에 1.5, 그다음에 1.25, 그다음에 0.5, 0.25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0점은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출력 YN을 우리가 쓴다고 하면은 YN을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가 1, 1.5 그죠? 1.5, 1.25 그다음에 여기가 0.5 그다음에 0 이런 식으로 되게 이게 0. 얼마죠? 0.125입니까? 0.125 이렇게 이게 0, 1, 1.5, 1.25 여기 0.5죠. 0.5 여기 0.125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요 두 번째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은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오죠. 1, 1.5, 1.25, 0.5, 0.125인데 여기가 0.1 이런 출력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그 프로그램 해가지고 보면은 처음에 이제 n 이퀄 1일 때 이렇게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n 이퀄 2일 때는 크기가 1이었고 위치만 바뀌었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n이 3일 때는 0. 이제 크기가 이런데 인풋 응답인데 요 응답이 대신에 이게 이게 이제 1.0이 아니고 여기 이제 잘못됐습니다. 이게 0.5가 되겠습니다. 0.5 그렇게 해서 요 값을 다 더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상에서 이 값들을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프로그램 해보면은 이제 -2에서 5까지 n이 -2에서 5까지로 이렇게 정해주고, 그다음 길이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xn에 이제 1, 2, 3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임플스가 있죠. 1, 1, 0.5인 거. 그 다음에 이제 HN은 또 1, 1, 0.5, 0.25 이게 이제 저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요 식이 이제 우리가 식이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그 LTI 시스템의 이 컨볼루션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1에서 n에 대해서 k는 1에서 3까지죠. 0에서 3이니까 이게 0에서 2까지, 그죠? 이게 임펄스 응답이잖아요, 그죠? 각각의 i의 각각의 입력의 각각에 대해서 임펄스 응답이죠. 이게 이 임펄스 응답들, 이게 임펄스 응답이고 이것들을 이제 차곡차곡 더해가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방식. 두 번째는 입력 XN과 임펄스 HN이 이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했을 때 이번에는 이제 이제 식에다가 이제 우리가 식에다가 넣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우리 식이 있었잖아요. 그 식에 넣기 위해서 일단은 이 n이라고 하는 변수를 k로 바꿉니다. k로 바꾸고, 그래서 hn은 xk, 그 다음에 xn과 hn을 xk와 hk로 바꿉니다. 그럼 xk와 hk 순서 시퀀스는 이제 여기가 0점이니까 -3, -2, -1, 0 이렇게 되겠죠. 순서가. 그래서 컨볼루션 이제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n과 k의 범위는 이제 요게 -3이고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적은 것이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이제 3과 이제 4죠. 그러면 이제 요게 n 범위가 마이너스 4에서부터 이제 요거 두 개를 더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4가 되고, 요 마지막 두 개를 더하면은 7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에서부터 7까지가 되겠습니다. n의 범위는. 그 다음에 이제 k의 범위는 k의 순서 시퀀스를 이용하는데, k는 이제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이제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동시키면서, 다시 말하면 이 신호가 이렇게 있을 때 이동시켜 가면서 그때의 컨볼루션 값을 이제 찾아내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일이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게 n이 이제 마이너스 4부터 7까지 가기로 했으니까 n이 마이너스 4일 때 출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여기 n이 마이너스 4죠. 요 수식이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로 하고, 여기 이제 n이 마이너스 4일 때 해두고 k 값을 이제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요 k가 마이너스 3일 때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이면은 마이너스 4 더하기 니까 마이너스 1, h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면은 x 마이너스 2가 되고, h는 마이너스 2가 되죠. h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죠. h는 마이너스 3이 되고, 요 수식에 따라서 이렇게 되죠. x0는 또 이렇게 되고, h1에 대해서 h는 이렇게 되고, h2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 이걸 이제 계산을 이제 하는 거죠. x 마이너스 3 값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값이 있고, 요 각각 값들을 이제 여기다 대입합니다. h 값도 있잖아요. h가 우리가 주어져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x도 주어져 있었고, 거기에서 각각 그 포지션에 맞는, 위치에 맞는 값들을 가지고 와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6이 나옵니다. 6이. 오늘 각자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n이 4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계산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러고는 이제 계산하면 요거는 이번에는 h0, h1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되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값들을 쭉 계산하면 31이 나올 겁니다. n-2일 때 47이 나오고, n-1일 때 6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n이 0일 때 마이너스 51 나오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n이 5일 때까지, 6, 7일 때까지 계산해 봅니다. n이 7일 때까지 계산했을 때 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다 모아 보니까 n이 이제 지금 요게 n이, 여기가 이제 n이 0인 지점이죠, 그죠? 여기가 n이 0인 지점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n이 0이고, 그럼 여기가 n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n이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해서 n이 1, 2, 3, 4, 5, 6, 7까지 n이 7일 때까지 해서 각각 우리 계산 값들을, 그죠? 이렇게 쭉 이어 놓으면은 결과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 보면은 결국은 이제 x에는 이런 값이었습니다. 값이었고,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값이었고, 그 다음에 h에는 또 이렇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런 값이었죠. 그 다음에 x에는 이렇고, 이걸 갖다가 두 개를 컨볼루션 하니까 결과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x에는 이제 요렇죠. 그 다음에 h에는 이렇고, 결과는 y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길이 생각해서 요 길이를 계산하면 됐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보면은 x에는 이렇고, 순서는 이렇죠. 그죠? 순서는. 그 다음에 h는 있고, 순서 이렇게 정해졌죠. 그러면 이제 길이, 이제 시작부터 끝 순서 구할 때 요 앞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을 더하면은 마이너스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3과 4를 더하면은, 3과 4를 더하면 이게 7이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7까지, 그죠? 마이너스 4에서 7까지. 근데 어레인지 이제 요 순서를 할 때는 마이너스 4부터 7까지니까 마이너스 4부터
7까지니까 요 7 더하기 1 이렇게 해줘야 이제 7까지 되죠. 그래서 길이 구하고 그 다음에 출력을 저장할 어레를 하나, 배를 하나 만들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면 되죠. 각각의 i에 대해서 즉 마이너스 4부터 7까지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절대값하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것처럼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값들을 그렇게 해서 더하면은yn이 이제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위치들이죠. 위치들에 대해서 i-j가 min n2보다도 크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이제 시작점부터 끝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값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순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yn 값을 넣으면은 이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하나씩 이제 그 결과를 하나씩 집어넣는 것이죠. 요 i에 마이너스 4 처음에 마이너스 4 지점에 그 연산한 결과를 여기다 넣고 또 넣고 이런 식으로 7까지 넣으면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HK를 여기 이제 H에 n-k니까 이거를 H 이제 K를 반전시키면은 폴딩하면은 H에 마이너스 K가 되죠, 그죠? 이걸 갖다가 이제 n에 대해서 이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H에 n-k가 되죠. 그래서 이 n 값에 따라서 이동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런 예제입니다. 요 예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반전 이동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LTI 시스템이 이런 수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각각 xn은 이제 hk로 해두고 hn도 이제 hk로 이렇게 순서 변수를 바꿉니다. 그래서 hn을 hk식으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단위 임펄스 응답 hk를 0.1정수로 반전시키면 h-k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마이너스 k를 n을 따라서 오른편으로 이동시킨다 이래 되죠. 여러분들 앞에서 correlation 우리가 앞에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correlation을 보면은 correlation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h를 갖다가 반전시켜서 그러니까 h를 0의 축에 대해서 여기 h가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반전시킨 다음에 그래 가지고 이제 이동시키면서 닮은 것이 있나 없나를 찾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 n마다 요 두 개의 곱의 합의 연산 여기 이제 코릴레이션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요 이제 반전시키니까 hk를 반전시키는 것만 코릴레이션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연산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그래프로 이렇게 잠깐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HK, 그죠? HK가 원래는 이거잖아요, 그죠? X에는 이제 XK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H를 반전시킵니다, 그죠? 0에 대해서 반전시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반전이 되면서 지금 0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죠? 0점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가만히 있고 2가 1로 오고 그죠? 3 이것이 이쪽으로 1이 이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반전됐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전된 것을 저 밑에서부터 저기까지 가면서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쭉 가면서 이 h-k를 이동시켜 가면서 이제 코릴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n에 따라서 이동시켜 갑니다. 그럼 n이 처음에 이제 마이너스 4일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기 7까지 이제 가면 되겠죠. 자, 처음에 n이 마이너스 4일 때, 즉 이제 n이 지금 현재 이제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만큼 이쪽으로 이동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 왼쪽으로 이동시킨 거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거 두 개를 자세히 보면은 요거 두 개가 중복되죠. 그럼 결과가 2, 3은 뭐가 되죠? 6이 되죠. 결과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오른쪽으로 하나 이동시킵니다.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 이동됐죠. 이동됐으니까 이번에는 중복되는 게 3, 1, 3, 2 요게 중복되죠. 그러면 3, 3은 9하고 2, 11, 22. 그럼 9하고 22 보통 뭐가 되죠? 31이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하나 더 이동시킵니다. 또 n에 따라서 한 축 더 이동됐죠. 이번에 세 개가
이렇게 3, 11, 17, 세 개가 중복되죠. 그럼 3하고 0은 곱하면 0이 되고 11, 3이니까 33, 27, 14, 33 더하기 14 하니까 47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이동시켜 가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n이 0일 때죠. 그는 n이 0일 때는 이제 중복이 요만큼 중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51이 나오고, 그래서 쭉 가서 이제 7까지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럼 7까지 이동되면 이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만 중복이 돼요. 그럼 그 결과가 2가 되죠. 그럼 만약에 이제 n이 8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복이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럼 이제 0이죠. 그 다음부터는 다 0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n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마이너스 이제 4부터 시작했는데, 마이너스 4보다 더 앞에 있는 n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가 되거나 이러면은 중복되는 게 없죠. 하나 이쪽으로 빠져나오니까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다 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6, 31, 47, 6, 마이너스 51,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쭉 가서 맨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2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또 0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xn 해주고 순서 구해주고 hn 구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할 일은 뭐였죠? hn을 갖다가 폴딩 시킨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n2에 대해서 hn을 폴드해서 폴딩된 hn에서 fhn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 똑같죠. 앞에서 똑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i 렌지 즉 마이너스 4에서부터 7까지 해가지고 이때 이제 for j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임펄스 응답 부분이죠. 그래서 중복되는 서로 이제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제 더해가면은 다 더하면 그때의 값이 컨볼루션에서 하면은 다시 코릴레이션이죠. 요것만 보면은 코릴레이션 되죠. 그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뒤집어 폴딩 했기 때문에 이제 컨볼루션인데 요만 보면은 컨볼루션 코릴레이션과 연산이 똑같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넣게 되면은 각각의 i에 대해서 출력을 넣어서 그 출력을 내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결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우리 앞에 있었던 결과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numPy에서 제공하는 이제 컨볼루션 함수를 그냥 써가지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쉽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서 numPy에서 제공하는 컨볼루션 함수를 쓰겠습니다. 그럼 그때 컨볼루션 함수는 convolve 함수가 있습니다. np.convolve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이게 순서 시퀀스 정보는 주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컨볼루션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ATI 시스템에서 응답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이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convolve.m 함수를 쓰면 되죠. 이걸 우리가 2장에서 할 때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챕터 3 모듈에 이걸 다시 또 첨가를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불러오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써도 돼요. xn 구해주고 hn 구해주고 그다음에 컨볼루션 요 기호를 써가지고 결과를 내면 이렇게 바로 우리 구해집니다. 그죠? 수식적으로도 이렇게도 바로 구해집니다. 함수 안 쓰고도 요걸 이렇게 쓰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컨볼루션 함수를 우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volve m을 이렇게 요 함수를 쓰면은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convolve 이제 m 요거는 순서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convolve m에서 입력과 출력에 입력과 임펄스 응답 xn과 hn 그다음에 각각의 순서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안 됐고 안에 이제 요 값을 내는 거는 이 np convolve를 쓰는 거죠. 순서는 이런 식으로 여기 순서를 이렇게 구하고 그다음에 결과는 그냥 바로 이 numPy 제공하는 이 convolve 함수를 쓰면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순서와 결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요 함수 불러와야 되겠죠. 이제 요 안에 convolve
m 함수를 넣어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불러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순서, 그죠? 요거는 입력, 그다음에 임펄스 응답 이렇게 구해주고, 그다음에 convolve m 요 함수를 써서 이 입력과 임펄스를 넣으면은 출력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려주면은 조금 전과 같은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3의 6절이 되겠습니다. 차분 방정식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차분 방정식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산 시스템을 우리가 LTI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 LTI 시스템의 입출력 관계를 결정짓는 그 식들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우리 앞에서 우리가 컨볼션을 통해서 식을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력과 출력 우리가 컨볼션은 임펄스 응답 표현으로 표현했는데, 이제 단순히 이 LTI 시스템을 입력과 xn과yn의 어떤 식으로 이렇게 표현되면은 이것이 이제 차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분 방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연속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 입출력을 예를 들어서 연속 시스템의 xt와 yt 사이에 어떤 관계식을 쓸 때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산 시스템인 경우는 미분 방정식을 쓸 수가 없잖아요. 연속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차분 방정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되고, 차분 방정식은 디퍼런스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뺀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미분한다는 의미고죠.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차분 방정식은 수열의 어떤 점화식과 같은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이거 이제 이산 시스템의 입출력 관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이제 방정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LTI 시스템을 차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이 식처럼 선형상수 계수를 가지는 차분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출력들이 있죠. 출력에 대한 요 앞에 선형상수 계수죠. 그 다음에 입력들에 대해서도 선형상수 계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예제를 통해서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LTI 시스템의 시스템 방정식을 우리가 시스템 이퀘이션, 시스템 방정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시스템 방정식은 차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때 이 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x의 n-m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입력이죠. xn이고 여기 이제 딜레이라고 가정하면은 이게 이제 그 입력을 우리 얘기할 때 입력이 이제 조금 전에 했었잖아요. 입력이 만약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요때 입력 n 이퀄 0 여기 0이라고 하면은 요때 입력과 1일 때 입력, 2일 때 입력, n이 3일 때 입력 이 각각으로 분리할 수 있고, 각각의 출력이 있죠. 여기 이제 y의 n이 되겠죠. 요때 출력, 그죠? 그 다음에 또 요 n 이퀄 1일 때 또 출력이 있겠죠. y의 1일 때 또 출력이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n이 2일 때 또 출력 y가 2에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입력의 출력에 대해서 출력이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생성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요 식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제 과거 이제 출력을 사용할 때 과거 출력을 쓸 수도 있고, 또 과거 출력을 반영할 수도 있고, 또 과거 입력도 반영할 수도 있고, 현재 입력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을 얘기할 때 현재 입력, 그다음에 과거 입력, 또 미래 입력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고 시스템이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출력도 현재 출력이 있을 수 있고, 과거 출력이 있을 수 있고, 또 미래의 출력도 예상할 수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코어즐, non-causal 시스템 이런 거 얘기할 때 했었는데요. 조금 이제 그 상황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현재, 미래, 과거의 어떤 입출력들을 사용해 가지고 현재 출력을 계산하는 그런 식으로 될 때, 시스템이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될 때
이런 식으로 차분 방정식의 형태로 시스템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다른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은 요 위에 요 식과 요 식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요 등호를 기준으로 출력이 이제 출력 쪽이 등호의 왼편에 있죠. 그다음 입력 쪽은 등호의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죠? 오른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쪽으로 옮깁니다. 이렇게 옮겨서 넌 제로 같은 형태로 방정식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옮길 때에 여기서 옮길 때 이 y에 있을 때 k 이퀄 0일 때, 저 k가 0이면은 이게 yn이 되죠. 그래서 yn만 남겨놓고, 다시 말해 여기 이제 a k가 제로니까 a0 yn이죠. 요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 출력을 구할 때 yn은 뭐 얼마 이런 형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원래 이 차분 방정식은 차분의 등호를 중심으로 왼편은 출력,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의 출력들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오른편은 입력들, 현재, 미래, 현재, 과거, 미래의 입력들 이런 것들이 이쪽에 모아놓으면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게 차분 방정식인데 이거를 변형시켜 가지고yn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이쪽은 원래 있던 요게 뭡니까? 입력에 대해서 현재, 미래, 과거가 다 여기 있겠죠. 근데 이제 출력이 이쪽으로 현재만 남겨놓고 현재 출력만 남겨놓고 출력에 대해서 과거 출력과 미래 출력의 항을 이쪽으로 넘기는 거죠. 이쪽에 이제 오른편에는 입력이 현재, 미래, 과거가 다 있고 출력은 과거와 미래만 있다면은 과거, 미래가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꾼다는 얘기죠. 이렇게 바꾸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yn 여기 이제 다시 말하면 현재 출력이죠. 현재 출력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력은 입력은 여기 다 있죠. 그렇죠? 입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m이 제로인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미래 값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미래 값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시스템이 이제 넌코절하게 되죠. 그래서 미래값 생각하지 않고 현재와 과거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m이 0일 때는 0이면 이제 현재 xn이 되니까 현재 입력이죠. 그죠? 현재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m이 0이 아닌 1부터 m까지는 과거 입력이 되겠죠. 과거 입력. m이 0일 때는 현재 입력, m이 0보다 클 때는 과거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이게 빼기가 되잖아요. 그죠? 빼기가 되고, 잘 보시면 K가 1부터 시작합니다. 0이 없죠. 그럼 K가 이제 0보다 큰 경우니까 이거는 과거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차분 방정 시스템을 나타내는 시스템의 어떤 시스템 방정식으로 차분 방정식으로 표현하는데 차분 방정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출력은 과거의 현재 입력과 과거 입력을 더한 것에서 과거 출력을 빼주는 이런 항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은 현재와 과거 입력들, 그다음에 요거 두 번째 항은 과거 출력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스템의 이제 이런 시스템의 차분 방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시스템의 어떤 임펄스 응답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사이파이에서 제공하는 이 시그널 L 필터라는 함수를 쓰면 되는데요. 이건 좀 이따가 이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력을 차분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니까 현재 입력이 있죠. 이건 뭡니까? 과거 현재 출력이죠. 현출, 그죠? 현출이고, 이거는 현 입력입니다, 그죠? 그럼 이건 뭡니까? 바로 전 과거 출력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바로 전전 과거 출력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예 플러스 y에 n-1이 되고, 여기에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0.9의 y에
n-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런 뒤에 n이 이제 0부터 100까지에 대해서 임펄스 응답 HN을 구해라. 그래프로 나타내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입력이 이제 응답이 단위 계단 응답. 그러니까 임펄스 응답은 입력이 임펄스가 들어갔을 때 응답이죠. 네, 단위 계단 응답은 입력이 단위 계단이 들어갔을 때 신호가 들어갔을 때 응답을 얘기합니다. SN을 구하고 그래프로 한번 그려봐라. 그 다음에 이 임펄스 응답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 안정한지를 한번 판단해 봐라. 그죠? LTI 시스템이 되려면 특성이 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안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스테이블하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BIBO 스테이블 하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계산할 때 이제 우리가 이걸 일일이 이제 프로그램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을 짜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했듯이 이제 numpy에서 제공하는 lfilter 함수를 쓰게 되면은 좀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입력 개수를 이제 이렇게 입력 개수를 모아놓은 배열을 하나 만들고 출력 개수를 모아놓은 배열을 이렇게 만들면 요걸 가지고 lfilter 함수에 적용을 시키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함수를 쓰기 위해서 입력 개수를 모아가지고 배열을 하나 만들고 출력 개수를 모아놓은 배열을 하나 만들면 됩니다. 그 출력 개수는 뭐가 됩니까? 출력 개수는 이제 1이죠. 요 수식이 이제 yn 이렇게 쓰면 됩니다. yn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yn-1 그 다음에 마이너스 0.9 y에 n-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x에 n 이렇게 되겠습니다. x항을 제일 뒤에 놓습니다. 그럼 이 개수를 보면 이게 1이고 이건 뭡니까? 마이너스 이제 yn 요게 이제 요거 왼쪽에 있는 거 요거 이제 개수는 이게 1이잖아요. 1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출력 개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a는 이제 1 이제 1 마이너스 1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식에서 그냥 바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출력 항들 y 항들을 이제 1 마이너스 1 0.9 이래 되죠. 그래서 출력 개수는 a 1 0.1 마이너스 0.9 이렇게 하면 되고 입력 개수는 여기 1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b는 1. 입력 개수를 우리가 b로 표현합니다. 출력 개수는 a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필터 함수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넣어서 결과를 내보니까 이게 이제 임펄스가 들어갔습니다. 입력이 임펄스입니다. 입력 임펄스에 대해서 출력을 내보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인 형태인데 점점 가면서 갈수록 점점 더 작아지는 이런 형태의 응답이 이루어지죠.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떤 값에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값으로 발산하지 않고 거의 0에 가까운 값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수렴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스테이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BIBO 스테이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해석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식을 다시 이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YN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이쪽으로 옮기면은 이제 이렇게 수식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 식을 이제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은 자, 현재 출력은 현재 입력에다가 또 바로 전 과거 출력의 1이니까 이제 100%를 더하는 거죠. 그죠? 근데 바로 전전 과거 출력에 대해서는 90%를 빼주는 거죠. 여기서 바로 전전 과거 출력의 90%를 빼는 것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해석을 하자면 이 시스템의 차분 방정식을 해석을 하자면 현재 출력이라는 것이 현재 들어오는 입력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전에 입력에 대해 나오는 출력이 있잖아요. 그 출력을 더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전전 과거에 들어왔던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출력의 이제 90%를 빼주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현재 출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수식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었으니까 이걸 하나
일일이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초기 값이 필요하겠죠. 만약 이렇게 요식에 계산하게 되면은 n을 0이 되면은 y의 마이너스 1, y의 마이너스 2 이래 되니까 그 초기 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yn-1과 yn- 초기 값을 전부 다 0으로 둡니다. 이걸 전부 다 0으로 이렇게 두고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하는데 n이 0입니다. y가 0일 때, 그러니까 이제 식을 쓰는데 x0, y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요거 0이고 요거 0이니까 결과는 1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n이 1일 때 하니까 y 1이고 x 1이 되고 여기가 이제 n 마이너스 1이었는데 n이 0이니까 n이 1이니까 여기 y가 0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n이 1이 여기 n 마이너스 2였는데 n이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y 마이너스 1은 아까 0이었잖아요. 그죠? 0이었고 그다음 y의 0은 여기 바로 앞에서 계산했습니다. 그죠? 그 1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x1은 또 0이고요. 그래서 0 더하기 1은 1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2입니다. y2는 x2 더하기 y에 이제 n-, 여기 2니까 2 빼기 1이면 1이죠. 그럼 y1. 그죠? 그 다음 빼기 y의 0입니다. y의 0은 여기 값이 있었잖아요. 아까 이 y의 0의 값은 이게 이제 y의 0일 때 값이 1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y가 1일 때 그래서 이제 y가 이게 요게 1이었으니까 0.9가 곱해지니까 0.9죠. 그다음 y1은 또 1이었습니다. 1. 그래서 x2는 또 앞에서 0입니다. 그 값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0.1이 나왔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임펄스니까 입력이 xn이 임펄스니까 n 이꼴 0일 때만 x0이 1이고 나머지 때는 다 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n이 3일 때 또 0, x3, y2는 이제 구해졌죠. 0.1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y1은 1이었죠. 1인데 0.9니까 0.9 되고 빼고 하면 마이너스 0.8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 1, 0.1, 마이너스 0.8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여기가 1, 1, 그 다음에 0.1, 마이너스 0.8, 그죠? 마이너스 0.9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면서 이렇게 수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계단 함수를 넣습니다. 단위 계단 함수 sn. 이건 뭐냐면 n이 0일 때부터 이제 1이 계속 나오는 이런 거죠. 이런 것을 넣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0일 때 1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99까지 지금 나오는 걸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닛 임펄스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유닛 스텝 인풋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un이죠. 우리가 앞에서 정의할 때 보실 때.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결과는 보니까 이것도 역시 크기가 보면은 이렇게 점점 이제 사인 형태의 어떤 결과를 내면서도 점점 어떤 값을 수렴하는데 이 값이 거의 한 1 정도의, 그죠? 1.0에 가까운 그런 값에 이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왜냐하면 유닛 스텝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닛 임펄스는 하나만 딱 나왔을 때죠. 그러니까 거의 0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1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온다는 말은 1이 항상 1만큼의 크기가 입력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DC 성분이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어떤 건전지로 말하면 1볼트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떠 있는 플로팅 되어 있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거의 1.0에 가까운 값으로 이렇게 수렴합니다. 이것 역시 안정하죠. 그죠? 그래서 임펄스에 대해서도 안정하고 유닛 스텝에 대해서도 안정한 이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정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시스템이 이제 안정한지를 우리가 판별하기 위해서 모든 n에 대해 임펄스 응답 전체를 이제 합합니다. 임펄스 전체를 합해 봤을 때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고 어떤 상수값으로 수렴한 것을 보이면은 이제 안정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임펄스 응답 전체에 대해서 입력 응답을 빼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유니트 스텝의 입력에 대해서 응답. 이것도 역시 응답이죠. 그래서 응답을 그러니까 임펄스 응답의 전부 합에 대해서 입력의 합을 빼고 또 요거는 이제 유닛 스텝 입력이죠. 그래서 대해서 전체 합에 대해서 입력을 뺐을 때 이 값이 어떤 일정한 값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는 안정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HN을 응답을 다 더해가지고 입력을 다 빼보니까 0.11 정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적은 값이죠. 그래서 수렴한다. 그다음 유닛 스텝 이제 응답의 입력에 대해서는 그 응답을 다 해서 입력을 다 빼보니까 한 12 정도의 값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안정되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안정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그래프만 봐서도 안정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앞에서 유닛 임펄스를 넣었을 때도 거의 0에 가까이 지금 이렇게 응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응답 값들을 다 더한 값에서 이 값을 다 더한 값을 빼주면 이제 아까 우리가 0.112 이렇게 그 수식을 이용해 가지고 전통을 사용하는 그런 수식을 이용해도 이렇게 안정됐죠. 근데 그냥 그래프만 보더라도 거의 0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안정하다 이런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닛 스텝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때도 요 그래프를 보면은 사실 이런 식으로 1부터 출발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 수렴해 가지고 거의 1에 가까운 값으로 수렴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걸 다 더한 거에서 또 이걸 다 더한 거를 빼주었을 때 일정 값에 도달하면 되죠. 근데 해보니까 한 12 정도의 값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 이제 요렇게 들쑥날쑥한 요 값들만 다 더한 것이죠. 다 더해 보니까 한 12 정도로 이렇게 일정한 값을 수렴했기 때문에 안정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에서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여기서 하고 또 임펄스 응답을 구할 때 요 함수를 쓰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입력 개수, 출력 개수, 그다음에 이 입력 시퀀스를 넣어주면 출력 신호가 나온다는 겁니다. 출력 값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텝 시퀀스 그죠? 스텝 시퀀스에 대한 스텝 시퀀스에 대해서 또 출력 입력을 이렇게 시간을 LP를 구하면은 이때의 그 출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임펄스 입력이죠, 그죠? 임펄스 입력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0부터 99까지 0 지점에 입력이 있는 거죠. 0부터 99까지 중에서 순서 시퀀스 중에서 0번째에 이제 n = 0일 때 이제 1 이런 있는 0 다 0이고 이런 신호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0부터 99까지 0부터 시작하는 이런 신호 이런 얘기죠. 이런 신호를 우리가 만드는 스텝 시퀀스, 인풋 시퀀스를 사용해서 입력 신호를 만들고 그다음에 L 필터에다가 이걸 넣게 되면은 이제 L 필터의 응답, 그다음에 L 필터를 사용해서 단위 스텝 입력에 대한 응답 이렇게 구하죠. 그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치값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스템 응답이 시스템 이제 차분망령식이 지금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차분망령식이 이런 인풋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액션에 대한 출력을 구해봐라 이렇게 됐습니다. 입력은 이렇고 지금 보니까 시스템 함수가 차분망식이 아니고 이거는 입력입니다. 입력이 주어지고 이번에는 임펄스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임펄스 응답. 그럼 우리가 차분망령식을 쓰지 않고 우리가 앞에서 썼던 그 LTI 시스템의 그 시스템 응답 함수를 쓰면 되겠죠. XN하고 그죠? HN하고 컨볼루션 하는 식을 쓰면 되죠. 그러면 이제 YN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은 이제 un에서 un10을 뺀 거죠. 요 xn이라는 것이 입력이. 그럼 xn이라는 것은 n 이퀄 0에서부터 n 이퀄 9까지 1인, 그죠? 이런 신호다는 거죠. 요런 사각파 신호를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시그널 LP일터 함수를 쓰면 되는데, 이 시스템, 요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xn에, 그죠? 원래 xn에 0.9에 n-1은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식을 보면은 지금 hn이 지금 요런 식입니다. xn은 좀 이렇고, 근데 요 식을 이제 풀기 위해서 요걸 갖다 yn을 여기에 대해서 yn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요걸 자세히 보니까 이 응답이라는 것이, 임펄스 응답이라는 것이 0.9에 대해서 n승이니까 이것이 이렇게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이런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출력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프로그램 할 때는 이제 요 n이 0일 때 1인 값이 들어올 거니까 이 1에 대해서 요 응답을 계속해서, 즉 n 이퀄 0일 때 이 응답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n 이퀄 1일 때는 또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감소하는 거, n 이퀄 2일 때는 또 2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감소하는 신호, 이걸 갖다가 쭉 더해서 n 이퀄 9까지 9일 때는 여기서 9일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갖다가 다 더하면 결과적으로 응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제 응답이 나올 텐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이제 수식적으로 풀려고 하니까 가정하는 식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앞에 식과 유사한 그런 관계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임펄스 응답 HN이 주어진 LTI 시스템이 차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은 출력 Y에는 요 시그널 LPL 함수를 사용해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차분 방정식의 형태로 시스템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임의의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응답에 대해서 한번 구해본 HN에서 빼기 0.9의 HN 이렇게 하면, HN은 우리가 앞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면 0.9의 n의 un이죠. 그죠? 그 다음에 hn-1은 0.9의 n 대신에 n-를 넣으면 되죠. 이렇게 되고 앞에 0.9 이렇게 곱하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런 식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임의로 만들어 보고 난 뒤에 이제 HN은 주어져 있으니까 그걸 대입해서 이 식을 한번 풀어봅니다. 그럼 이들은 그대로 있고 요건 그대로 있으면서 요거는 우리가 u의 n-1로 나타낼 수 있죠. 앞에서 우리가 요 앞에 식에서 un은 요렇게, 즉 x 요 식을 보십시오. xn은 지금 요렇게 표현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hn은 지금 이러니까 이걸 un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이제 un은 이제 xn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이고 hn은 지금 이런 식으로 되니까 un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0.9n의 n-1승의 un-1 요 식을 잘 보십시오. 요 식을 잘 보면 이게 un-1과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건 보면은, 그죠? 요건 보면은 요 n 대신에 n-1 요거 n-1 이렇게 하면은 요것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un-을 그대로 두고 요겁니다.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요거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여기 1이잖아요. 그럼 똑같은 미수니까 1 더하기 1 하면 0.9의 n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0.9n이 똑같으니까 0.9n으로 n승으로 빼내면은 un 빼기 un-1이 되죠. 그럼 요건 뭡니까? 임펄스죠. 잘 보십시오. u의 n 이퀄 0부터 시작하는 이런 단위 계산함수에 대해서 요거는 뭡니까? n이 1부터 시작하는 n이
1부터 시작하는 단위 계산을 주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걸 빼니까 요것만 남죠. 그죠? 이렇게 빼지니까 다시 말하면 n 이퀄 0일 때 1만 남지요. 그러니까 이게 델타가 델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요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식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되죠. hm 빼기 0.9의 hm-1은 0.9의 n승의 델타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n의 범위가 0부터 이제 어디까지잖아요. 그럼 n이 0, n이 이 단위 임펄스 델타 n이 n 이퀄 0에서 0이 아니라는 사실로부터 요 지금 0.9의 n승의 델타 n 요게 그냥 델타 n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n이 지금 이제 단위 임펄스 델타 n이라는 것은 n이 0일 때만 1이죠. 그죠? 나머지는 다 0이잖아요. 그러니까 n이 0일 때 n이 0이죠. n을 0을 넣게 되면은 0성 넣으면 요거 1 되잖아요. 요것도 1이고 그죠? 그러니까 요게 다시 말하면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니까 그냥 델타 n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0.9의 n승의 델타 n은 그냥 델타 n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요와 같은 식을 이런 걸 우리가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hn을 넣어서 쭉 풀어보니까 이렇게 되고 요 식은 n이 0이라는 사실, n이 0에서 0이 아니다. 즉 1이다. 그죠? n이 0일 때만 1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n이 0일 때만 1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은 n이 0일 때 1이고 이것도 1이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1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임펄스에 대해서. 그래서 식을 다시 써보면은 이런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잘 보면은 이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 식하고 요 식을 잘 보면은 요 hn 대신에 yn을 넣습니다. 그러면 hn-1은 뭐가 됩니까? y의 n-1 되죠. 그 다음에 델타 n을 xn으로 치환합니다. 그러면은 요걸 보면은 yn 빼기 마이너스 0.9 yn-1은 xn이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차분 방정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차분 방정식. 그래서 요런 차분 방정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yn 빼기 0.9 yn-1은 xn이라는 결과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원래 식이 여기서 이제 임펄스 xn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y는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정한 식에서 이 yn을 우리가 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yn식이 구해지니까 여기 xn이 있고 yn은 이제 xn에 관한 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xn 대신에 요 xn에 대해서 요걸 넣어서 실험을 해보면 이제 y는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yn식이 지금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그죠? 구해졌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xn은 우리가 아까 un에서 u의 n-10이라고 하는 이런 임펄스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임펄스 스텝이, 유닛 스텝이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이 식이 이제 차분 방정식으로 구해진 것이죠. 그럼 이 식에서 우리가 이제 출력 개수를 모아놓은 거 1, 0.9 여기 a고 그 다음에 입력 개수 xn 모아놓은 거 1이죠. 그럼 이걸 넣어서 시그널 필터 함수에 넣으면은 출력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입력 신호 자체가 임펄스 응답의 연속이잖아요. 이 유니트 스텝 입력이라는 것은 임펄스가 n 이퀄 0일 때 임펄스 하나 들어오고 또 n 이퀄 1일 때 임펄스 들어오고 n 이퀄 2일 때 임펄스 들어오고 이러니까 임펄스 들어올 때마다 그죠? 들어올 때마다 이 식이 적용되는 거죠. 이 식이 차원 방정식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구하면은 이 함수를 사용하면은 바로 우리가 yn의 결과를 yn 신호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입력이 지금 이렇습니다. 입력이 이런데 우리가 입력이 이런데 이제 hn은 이렇게 구해져 있습니다. 그죠? h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력도 구해져 있고, 그러면 이제 출력을 구할 때 우리가 앞에서 그런 가정을 해가지고 식을 하나 만들고 해보니까yn하고 xn으로 구성되는 이런 차분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고, 여기에다가 이 xn 대신에 요걸 이제 요 유닛 스텝 함수를 넣으니까 이제 이런 결과를 우리가 구할 수 있었다. 그죠? l필터 함수를 쓰게 되면은 이런 결과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코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요 이제 챕터 3 모듈 요 파일을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B계수 구했고, A계수 구했고, 그 다음에 순수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xn은 요 스텝 되죠. 0에서 10 이거 빼주면은 이런 신호가 나오죠. 0부터 9까지 이런 신호가 이제 만들어졌고, 그렇게 해서 hn은 mp 파워 09n 요거는 이제 우리가 2에 그죠? 2에 이제 마이너스 2에 뭐였죠? 파워 09 n승 그죠? 이렇게 구해졌고, 그렇게 해서 요 BA를 가지고서 요 입력 넣고 요 시스템 함수 차분방정식에 배수들을 넣고 하면은 출력이 바로 구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3장 네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